2024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집계됩니다. 전체 성인 인구 중에서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는 인구는 25%, 특히 대학생 집단을 보면 만성적으로 학업을 미루는 학생은 전체 집단의 무려 80에서 95%에 달했습니다. 1978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했습니다. 미루기는 더 이상 특정 일부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심리학자 팀 비킬과 푸시아 시로이스는 10년간의 연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루기가 발생하는 순간 뇌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할 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둘째, 뇌가 즉각적으로 그 일과 연결된 불쾌한 감정을 감지합니다. 지루함, 자기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셋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뇌 깊숙이 자리 잡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로 공포, 불안, 위협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편도체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찾습니다. 바로 미루기입니다. 미루기를 실행한 직후 실제로 불쾌감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해소됩니다. 뇌 입장에서 미루기는 효과적인 즉각 처방입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회로는 더 강화됩니다. 2018년 독일 루르대학교 연구팀은 264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미루기 성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그리고 두 그룹의 뇌를 MRI로 정밀 촬영해 구조적 차이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루는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이 저활성화되었으며 두 영역 간 연결이 약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크고 실행은 안 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도체는 탐지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입니다. 생존에 있어 뭔가 중요한 게 나타났다는 신호를 다른 그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해서 뇌와 몸 전체에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의식보다 빠릅니다. 뱀을 보고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튀어오르는 것. 이게 바로 그 속도입니다. 진화적으로 생각하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위협을 분석하다가 잡아먹히는 것보다 일단 반응하고 나서 확인하는 쪽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전전두엽은 총괄 지휘소입니다. 계획 세우기, 충동 억제, 감정 조절, 작업 기억, 사회적 판단, 장기 목표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과 편도체는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을 할 때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신호는 이거 중요하다, 신경 써라 입니다. 이때 전전두엽에서 감정 신호를 받아 맥락을 판단하고 진정해라, 실제 위협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미루기 맥락으로 돌아오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불편한 감정 신호를 내보내고 전전두엽이 그래도 해야 해 라고 개입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회피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활성화된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고 장기 목표를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2026년 1월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성 미루기자 집단을 모집하고 그들의 두피 위에 전극을 묻혀 전전두엽의 약한 직류 전류를 반복해서 흘립니다. 결과적으로 전전두엽이 활성화된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측정한 미루기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추적 결과 여전히 그 효과는 유지됐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미루기는 의지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일부가 과활성화되었거나 저활성화된 수준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1978년 만성 미루기자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으나 2024년 5배 점프한 25%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연히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늘어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뇌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현대 환경이 뇌를 착취하도록 설계되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미루기의 본질은 불쾌한 감정을 피하고 즉각적 보상을 찾는 회로인데 현대 환경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이 회로를 강화합니다. 첫째, 보상 체계의 강화. 1978년에는 일을 미루고 나서도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안이 TV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도파민 공급원이 손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거대 회사와 전문가들이 당신의 즉각적 보상을 찾는 뇌 회로를 정밀하게 겨냥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불쾌감을 피하려는 편도체의 반응이 옛날보다 훨씬 강력하고 편리한 출구를 만난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일의 특성 변화. 과거엔 해야 할 일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업무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개별 과제의 범주와 난이도가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뇌는 모호하고 복잡한 과제 앞에서 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고 그만큼 회피 충동도 커집니다. 세 번째, 외부 구조의 약화. 재택근무, 유연근무, 자기주도 학습 등 자율성이 강조될수록 외부에서 주어지던 마감과 감시가 줄어듭니다. 자기 조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루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뇌가 반복적인 자극과 경험에 따라 구조를 바꾸는 현상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루기 회로에 더 쉽게 빠지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서 회로가 더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뇌의 구조가 바뀌고 그로 인해 더욱더 미루기 회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회 구조에 맞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2010년 카를턴 대학교 연구팀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추적합니다. 중간고사를 치른 직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전에 미루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미루고 나서 스스로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직후 같은 내용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중간고사 전에 공부를 미루고 그런 자신을 비판한 학생들은 기말고사 때에도 그만큼 혹은 더 많이 미뤘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때 미루고도 스스로를 용서한 학생들은 기말고사 때에 덜 미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비판은 부정적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부정적 감정이 강해질수록 그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행동이 뇌에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렇게 미루기가 악순환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미루기가 사회 구조 때문이고 뇌 구조 때문이라면 나는 뭘 할 수 있나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 구조는 바꿀 수 없지만 뇌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의지력을 더 강하게 쥐어짜는 기존의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 미룬 일들을 모두 노트에 적습니다. 이때 각 항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설거지 대신 오늘 저녁 먹고 나온 그릇 4개 설거지, 중간고사 공부 대신에 경제학개론 20페이지 정도,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세히 적습니다.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옷이 젖는 게 싫어서 설거지를 미뤘다.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하기 싫어졌다. 뇌는 가늠할 수 없는 일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 더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미뤘는지, 왜 미뤘는지 적는 것만으로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고 덜 미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미루고 난 뒤 자책 대신 자기 용서 문장 하나를 씁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미뤘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겠다. 카를턴 대학교 연구에서 이 방식은 이후의 미루기를 실제로 줄였습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면제가 아닙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미루고 싶은 순간 딱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2분 타이머를 맞추고 딱 숟가락 하나만 설거지합니다. 딱 한 문단만 정독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 그만둡니다. 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뇌는 시작한 일을 완료하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또한 뇌는 경험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실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두 번째 시도는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3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뇌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 미루는 당신이 지긋지긋하신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설계된 착취 환경이 당신의 뇌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뇌의 주도권을 쥐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